선거 끝나고 한참 못 그러게요. 뺐나요? 네, 선거 끝나고 한참 못 빼다가 또 선거가 돌아오니까 뵙게 됐습니다. 원내대표 그때 한번 예,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선 중진이신데요. 네. 당대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급 아니십니까? 전에 최연소로 뭐 한 거는 몇 번 해봤는데 네. 이번에 또 최다선이 뭘 최고위원 나오냐고 최다선 아니 그러니까 최고위원 나온 중에 다선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긴 초재선 때 해보고 원회 때 해봤으니까 네. 최고위원 4선은 잘 안 하죠. 네. 대체로 그렇죠. 예. 주로 당대표급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왜 최고위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지도부가 중요하니까요. 이번 지도부가 중요하고 이번 지도부 안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네. 뭐 이렇게 처음엔 별로 생각을 못했고 주변에 권유가 있고 나서도 아유 이게 뭐 주저를 오래 했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책임감과 네. 이제 향후 전국에 대한 제 나름의 판단. 네. 그러니까 향후 전국을 생각하면서 네. 저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1년이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시기에 지도부가 중요한데 지도부 안에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전국, 향후 정세를 어떻게 보시기에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늘 아침 신문 지면에 김건희 게이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글쎄요. 저는 자폭할 거로 봐요. 자폭? 네. 예. 이 정권이 이 정권이 자폭할 자폭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제 정권이 종식되는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뭐 하야도 있고 네. 뭐 내부 저기에 의한 무슨 암살도 예, 있었고 암살. 뭐 예. 항쟁으로 예.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우리가 새로 보는 창조적인 경로로 자폭?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무수한 자살골에 의한 자폭 국면으로 예.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서 보통은 몇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 차리자고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긴 독특하게 대통령과 그 주변이 아예 뭐 변화를 안 할 뿐더러 네. 통상 그러고 나면 여당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여당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고 예. 이미 최악의 그냥 이전 투구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네. 대통령이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실상 그런 전국 주도 능력은 이미 대통령이 상실했는데 여당의 전국 회복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전대인데 네. 이걸 보면 이미 그것이 이제 무너진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안에 사실상 이 여당의 어떤 국정 능력이 사라지는 국면 시기가 오지 않나. 예. 사실상 예. 굉장히 그거는 또 나라로 봐서는 어렵고 위중하고 국민들로서는 고통스럽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인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네. 참 어려운 국면이죠. 예.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게 되실 것이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내다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앞서 이제 하야도 있고 암살도 있고 항쟁도 있고 탄핵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멸의 길로 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스스로 제가 물러나는 그걸 창조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알수 창조적인 없고, 방법. 창조적인 그동안 어떤 역사가 새로운- 나중에 볼 때 예. 아까 제가 들었던 예와 예. 그 중에 어떤 것이 될 거냐 이렇게 꼭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권력이라는 거는 그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은 힘이 없어지고 쥐고 있어도 국민의 지지가 사라지면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정치를 국회도 사실은 잘못하면 국회도 숫자가 많은 다수당인데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네. 존재하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국민의 지지가 사라지면 예. 그 국민의 지지와 기대 이런 것으로 이제 살아남거나 버텨가는 건데 이게 이제 여당이라는 거는 그래도 저게 어떻게 좀 회복해서 뭘 해볼 수 있나 하는 기대라는 것이 조금 남으면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그것이 사라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번 전대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압축적인 예고편이어서 굉장히 급속한 예. 쾌락의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급속한 쇠락의 길로 그러니까 갈 이제 뭐 거다. 전형적인 징조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해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고 일단 그러니까 네. 일단 첫째 더 중요한 건 현 대통령 현 권력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 지지와 기대가 없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이런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쪽에 좀 실리는 거는 소위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없다. 첫째. 예. 그렇다고 해서 차기 권력에 대한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 이유의 첫째는 1등짜리 후보가 일단 없다. 예.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 고만고만한데 자기네끼리 싸운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싸우는 양상이 극악하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전체에서 하는 얘기 중에 국민의 뜻하고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재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그 싸움이 국민의 뜻대로 가자 이걸 갖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돼도 수습이 안 되는 국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력이 없고 그거를 수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예. 근데 그걸 수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 수습력이 없다라는 것을 거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세력이. 네. 정말 어려운 국면이 온 거죠. 1년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시기를 길게 본 거죠, 사실. 사실상 1년은 길게 본 것이다. 그러면 짧으면 얼마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이미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보다도 예. 훨씬 더 극심한 네. 내분과 일종의 그쪽 입장에서는 네. 절망감 내지는 열패감 네.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음 이런 것들이 휩쓸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취재하면 네. 그 한동훈 캠프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되면 신윤계 몇은 손보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망조가 들기 시작해서 무너지면은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 예. 예. 근데 지금 저 코스는 이미 책임감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또 미래를 위한 단합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조직이나 정치 세력으로서의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나오든 또 싸울 거고 그냥 이미 수준은 막장으로 갔고 네. 막장에서 이제 지하로 가겠죠. 지하로 한다. 예. 그래서